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현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위원회를 열고 의결할 예정인데요. 이후 본회의에서 국회 통과가 된다면 3일 이내에 소상공인은 먼저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추가경정예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그 외 특구나 프리랜서, 버스기사, 택시기사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금들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민생지원 중에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금융부문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금융과 관련된 민생지원 프로그램 어떻게 지원하느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목차를 보시면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부 내용 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저금리 대환, 그리고 맞춤형 자금 지원, 햇살론 뉴스 지원 강화,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 보증상품, 제3차 안심전환대출, 이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융에 대한 민생 프로그램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 내용은 지원 대상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소상공인, 서민, 청년, 주거 실수요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자, 표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상 소상공인 보시면요.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되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대출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체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연체될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당연히 최근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영업 여건도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빚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부실 확대의 가능성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과잉 채무나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고 부실 발생을 차단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맞춤형 자금 공급을 통해서 정상 영업을 복귀하겠다.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상공인이 현재 연체를 하고 있거나 연체가 우려된다면 이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여기에는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되는 차주, 그러니까 돈을 빌리신 분들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데 30조 원, 그리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그러니까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 주는 것이죠. 이때 7조 5천억, 그리고 맞춤형 자금 지원, 저리 대출 지원인데요. 이것도 40조에 대한 내용을 지원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의 금액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에 대한 보증을 정부에서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상공인이 아닌 가게를 보시면요. 청년도 있고요. 최저신용층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차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대부분 금융취약계층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먼저 청년을 한번 보시면 청년은 신용거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높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번번이 신용거래를 할 수 없거나 고금리 대출로 몰리는 경향도 있고, 또 제도권 밖에 있는 금융을 이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이자 부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미취업했거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거나 대학생 같은 분들이 금융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청년들에게 공정한 금융 기회를 제공하겠다. 현재 경제 여건에서는 청년층 생계비는 더 늘어나고 대출금리는 오히려 더 오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금융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 햇살론 뉴스를 공급 확대하겠다. 여기에 1,000억 예산에 대한 보증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취약계층, 그러니까 최저신용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차주를 이야기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또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제도권에 있는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마찬가지 최소의 금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2,400억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겠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청년과 최저신용층에 대한 보증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가계 분야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자, 그리고 서민, 중산층, 주거 실수요자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렸던 분들, 이런 분들이 최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대출 상품이 변동금리로 대출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계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부실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나 금융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변동금리 대출을 축소시키고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 전환합니다. 이것을 이번에 안심전환대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동금리 때문에 계속 금리가 오를 때마다 더 내야 되는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고요. 또 장기적으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금리도 낮추어서 부담을 완화시키자 하는 것이 안심전환대출. 올해는 20조, 내년에도 최대 20조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듯이 재정소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새출발기금, 캠코,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인데요. 여기에서도 예산을 일부 부담하고 저금리 대환은 신용보증기금, 맞춤형 자금도 신용보증기금, 햇살론뉴스는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보증도 서민금융진흥원,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자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통과되게 되면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이나 최저신용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상품이 나온다. 그리고 서민 중산층 주거실수요자, 지금 현재 대출을 받고 계시는 분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추경을 통과하게 되면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만약 내가 여기에서 금융부문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요.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할지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여기에서는요 여러 가지 내용은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요. 시행 시기만 살펴보면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서 만기 연장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만기 연장을 실시했고 상환 유예 조치도 실시했는데 이것이 올해 9월까지 종료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0월부터 시행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시행 시기부터 3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그리고 채권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만약 현재 대출을 받고 계시는 분 빚이 있다면 10월부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셔서 앞으로의 계획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원 대상을 보시면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 소상공인 중에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자이면서 금융권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 다만 여기에서 부동산 매매나 또는 임대업자 대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의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이 불가한 일부 대출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부터 신청하니까요. 정부의 세부적인 발표 기다리셨다가 구체적 로드맵, 그러니까 일정에 대해서 발표한다면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요. 10월부터 시행한다 하는 내용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금리 대환 맞춤형 자금 지원 사업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드리겠다 하는 거고요. 대환 대상은 현재 차주, 그러니까 돈을 빌린 분들이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낮은 이자로 바꿔주겠다. 다만 현재 기존 대출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자금 지원 대출도 해드리는데요.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3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를 잡고 있습니다. 대환 금리는 최대 7% 정도 수준으로 대출 대환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10월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10월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하는데요.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이분들에게는 금리 3.6%에서 4.5% 한도로 1,200만 원까지 대출해드립니다. 금리는 조금씩 다른데요. 3.6%에서 4.5%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대 1,200만 원까지 1년에 600만 원 한도로 2번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금 용도 증빙이 불필요한 일반 생활 자금은 한 번, 그러니까 6개월에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6개월마다 재신청할 수 있고 최대 4번, 그러니까 2년 동안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업이나 의료비, 주거비 등의 자금 용도를 증빙을 했을 때 증빙된 소요 자금 내에서 지원받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증빙을 할 수 있다면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15년입니다. 거치 기간은 8년, 상환 기간은 7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15년 동안 상환하시면 됩니다. 시행 시기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 저소득 청년층에 해당된다면 햇살론 뉴스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상품인데요. 신용이 매우 낮은 분들, 그러니까 최저신용자라면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그리고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분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 서민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최대 1,000만 원 지원해드리고요.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을 하고요. 대출금리는 15.9%를 기본으로 하는데 대출 기간에 따라서 매년 인하해 준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는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준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안심전환대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 주택가격은 시가 4억 이하, 저가순 순차 신청 지원 대상을 선정하겠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시가 4억 이하로 이렇게 지원 대상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먼저 지원해 주는데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하반기 중에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전산이나 프로그램 운영 준비가 완료되면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하반기라면 7월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계획을 잡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 금융 부분에서 민생 지원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또 내가 현재 대출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내용들로 정부의 지원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소상공인은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10월에 실시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10월에 실시한다. 그러니까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실 분들 10월부터 시행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소상공인 맞춤형 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저소득 청년층 햇살론 뉴스 6월부터 시행한다. 최저신용 대상자 특례보증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가계차주,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시는 분들 이자가 부담된다면 안심전환대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니까요.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다가올 내일에 대한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